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혀가 이상해요. 이게 뭐죠? 왜 이렇게 색이 변했을까요? 병원에 가야 하나요? 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혀를 확인해 보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얼굴은 매일 보시지만 혀는 거의 확인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바로 혀입니다. 혀의 색깔 하나로 암, 심장병, 간 질환, 당뇨 합병증까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5년간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해온 최민수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의 상당수가 이미 몇 달 전부터 혀에 뚜렷한 경고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죠. 만약 그때 혀를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면 병이 이렇게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본격적인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지난달 새벽 2시 응급실로 실려온 73세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가슴 통증이 심해져서 119를 부르셨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즉시 심전도 검사를 지시하면서 할머니의 혀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제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혀는 전체적으로 보라빛을 띠고 있었고 혀 밑 정맥이 심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거든요. 이는 심장에서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해서 혈액순환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기 시작한 상태였어요. 다행히 응급시술로 막힌 혈관을 뚫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거울을 보다가 혀 색깔이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음식을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혀 색깔로 어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매일 아침 10초만 투자해서 자가 진단하는 방법도 배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혀가 왜 건강의 바로미터인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혀는 약 8,000개의 미각세포와 수많은 혈관, 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특히 혀의 점막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세포가 재생되는 부위 중 하나예요. 그래서 몸속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혀에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동양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설진이라고 해서 혀를 보고 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혀의 상태가 전신 건강을 반영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어요. 실제로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혀의 색깔과 형태의 변화로 80% 이상의 전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위험한 혀 색깔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신호인 보라색 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혀는 연한 분홍색을 띠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혀가 전체적으로 보라색이나 자주색을 띈다면 이는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특히 심장질환이나 폐질환으로 산소 공급이 부족할 때 이런 색깔 변화가 나타납니다. 혈액 속 산소가 부족하면 혈액이 검붉은색으로 변하고 이것이 얇은 혀 점막을 통해 보라색으로 비치는 거죠. 이정숙 할머니처럼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환자들에게서 자주 관찰되는 증상입니다.
작년 가을에 68세 박철수 씨가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혀가 보라빛을 띠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김치를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며칠이 지나도 색깔이 변하지 않더랍니다. 딸이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모시고 왔는데 검사 결과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발견되었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죠.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항응고제 치료를 시작했고 현재는 혀 색깔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두 번째 위험 신호는 혀에 검은 점이나 검은 반점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는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증상이에요. 혀에 갑자기 검은 점이 생겼다면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의 일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흑색종은 매우 공격적인 암으로 빠르게 전이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실제로 2년 전 55세 김영희 씨가 혀에 작은 검은 점을 발견하고 병원에 오신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음식물이 묻은 줄 알고 칫솔로 닦으려 했는데 지워지지 않더랍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서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으셨죠. 조직 검사 결과 초기 흑색종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행히 매우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혀가 하얗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혀 전체가 하얀 설태로 덮여 있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흔한 것은 구강위생이 좋지 않거나 탈수 상태일 때입니다. 하지만 설태를 제거해도 계속 하얗게 남아있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만성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 혀가 하얗게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당뇨병이 있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죠. 특히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칸디다라는 곰팡이 균이 증식하면서 혀가 하얗게 변할 수 있는데 이를 아구창이라고 합니다. 작년 여름에 70세 정명자 할머니가 이런 증상으로 오셨어요. 한 달 전부터 혀가 계속 하얗고 입맛도 없어지고 소화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혀를 확인해 보니 두터운 백태가 혀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 만성 위축성 위염과 함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균은 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항생제 치료로 균을 제거하고 위염 치료를 시작한 후 2달 만에 혀 색깔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는 혀가 붉은색이나 선홍색으로 변하는 경우입니다. 혀가 지나치게 붉다면 염증이나 비타민 결핍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혀가 매끈하게 반질반질하면서 선홍색을 띈다면 악성 빈혈이나 비타민 B12 결핍일 가능성이 높아요. 비타민 B12는 신경세포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혀의 미각세포가 위축되면서 혀가 반들반들해지고 붉어집니다. 동시에 손발이 저리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혀 끝이나 가장자리만 유독 붉다면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심한 피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65세 최순희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몇 달 전부터 혀가 점점 붉어지고 매끄러워지면서 음식 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미각이 둔해진 줄 알았는데 손발도 저리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많이 차더랍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B12 수치가 정상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셨는데 비타민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 있거든요. 비타민 B12 주사와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후 한 달 만에 혀 색깔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미각도 회복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혀에 갈라진 금이 가는 경우입니다. 혀 표면에 깊은 홈이나 금이 여러 개 생긴다면 이는 탈수나 영양 결핍의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자주 관찰되는 증상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수분이 많이 배출되면서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되거든요. 또한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을 때도 혀에 금이 갑니다.
이 질환은 침샘과 눈물샘을 공격해서 입과 눈이 건조해지는 병인데 중년 여성에게 많이 발생해요. 72세 송미경 할머니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입이 심하게 마르고 혀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더랍니다. 밤에는 입이 말라서 자다가 깰 정도였어요. 검사 결과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인공치맥을 사용하고 면역 조절 치료를 시작한 후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섯 번째는 혀에 노란 설태가 끼는 경우입니다. 혀가 노랗게 변했다면 간이나 담낭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눈 흰자위도 함께 노랗게 변한다면 황달을 의심해야 합니다. 황달은 간 기능이 저하되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몸에 쌓이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급성 간염이나 간경화, 담석증, 췌장암 등이 원인일 수 있어서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흡연을 오래 하신 분들도 혀가 노랗게 변할 수 있는데 이는 니코틴과 타르가 혀에 침착되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62세 강대호 씨가 이런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일주일 전부터 혀가 노랗게 변하고 소변 색깔도 진한 갈색으로 변했다고 하셨습니다. 눈도 노래지고 온몸이 가려웠어요. 검사 결과 담석이 담관을 막아서 담즙이 역류하면서 황달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응급수술로 담석을 제거하고 담즙 배출을 정상화시킨 후 회복되셨어요. 일곱 번째는 혀에 궤양이나 상처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혀에 생긴 궤양이 2주 이상 낫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면 구강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흡연과 음주를 오래 하신 분들은 구강암 발생 위험이 높아요. 혀 궤양은 보통 며칠이면 자연적으로 낫는데 계속 남아있거나 점점 커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작년 봄에 71세 김대식 어르신이 혀 옆쪽에 생긴 작은 궤양 때문에 병원에 오셨어요. 한 달 전에 생겼는데 계속 아프고 크기도 조금씩 커지는 것 같더랍니다. 조직 검사를 해보니 초기 설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단계에서 발견해서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어요. 김대식 어르신은 50년간 담배를 피우셨는데 이것이 암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수술 후 금연을 시작하셨고 현재는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여덟 번째는 혀 및 정맥이 굵고 구불구불해지는 경우입니다. 거울 앞에서 혀를 들어 올려 보세요. 혀 밑에 보이는 정맥이 지렁이처럼 굵고 검푸르게 부풀어 있다면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이는 신부전이나 폐 질환, 간경화 등으로 정맥압이 상승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정상적인 혀 및 정맥은 얇은 선으로 살짝 보이는 정도인데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정맥이 부풀어 오르면서 눈에 확연히 보이게 됩니다. 이정숙 할머니처럼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자주 관찰되는 소견이에요. 그럼 이제 매일 아침 10초만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정확한 혀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가나 밝은 조명 아래에서 거울을 보세요. 형광등 빛은 색깔을 왜곡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자연광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첫 번째로 혀를 쭉 내밀어서 전체적인 색깔을 확인합니다. 건강한 혀는 연한 분홍색이어야 해요. 보라색, 흰색, 붉은색, 노란색 등 평소와 다른 색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혀 표면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설태의 두께와 색깔, 혀에 금이 갔는지, 궤양이나 반점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로 혀를 위로 들어 올려서 혀 밑을 봅니다. 혀 및 정맥이 굵게 부풀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네 번째로 혀 가장자리와 끝부분을 확인합니다. 치아 자국이 깊게 패여 있거나 가장자리만 유독 붉다면 스트레스나 부종을 의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10초만 투자하면 매일 아침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에서 확인해야 정확하다는 점이에요. 아침에 커피나 색소가 있는 음식을 드시고 나서 보면 혀 색깔이 변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변화보다는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변화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럼 이제 혀 건강을 지키는 예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구강위생 관리입니다.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이고 혀도 함께 닦아주세요. 혀 클리너나 부드러운 칫솔로 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어내리듯이 닦으면 됩니다. 너무 세게 문질러서 혀를 다치게 하면 안 돼요. 혀 클리너가 없으시면 칫솔 뒷면에 있는 혀 닦는 부분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혀를 깨끗이 하면 구취도 예방되고 미각도 더 예민해져서 음식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1.5L에서 2L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아요. 입안이 건조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혀에도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야 해요.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바로 배출되어서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책상이나 거실 탁자에 물컵을 놓아 두시고 1시간에 한 번씩 한 모금씩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특히 비타민 B군과 철분, 아연이 부족하면 혀에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비타민 B12는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채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은 보충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철분은 시금치, 브로콜리, 소고기, 조개류에 많고 아연은 굴, 견과류, 통곡물에 풍부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드시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당근, 토마토,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식품은 구강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구강암의 가장 큰 위험 요소예요.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구강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6배나 높고 음주까지 함께하면 위험이 15배까지 증가합니다. 금연과 절주는 혀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담배를 끊기 어려우시다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금연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술도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줄이시고 가능하면 일주일에 3일 이상은 금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를 방문해서 구강검진을 받으세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 혀도 함께 확인해 주시거든요. 혀에 이상이 있으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면 구강 내 세균수가 줄어들어서 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으로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하세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구강 내 세균 균형도 무너져요. 그러면 구내염이 생기거나 혀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산책, 가벼운 운동,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푹 주무시면 몸의 회복력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숙면에 도움이 돼요. 일곱 번째는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혈당과 혈압을 잘 조절하면 혀 건강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처방받은 약은 빠짐없이 복용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세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구강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혀 상태를 더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거든요. 식후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구강 위생에도 더 신경 쓰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민간요법을 맹신하는 것인데요. 혀가 하얗다고 해서 식초로 닦거나 소금으로 문질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혀 점막을 손상시켜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무작정 따라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베이킹소다로 양치한다거나 과산화수소로 입을 헹군다거나 하는 방법들은 전문가와 상의 없이 하시면 안 돼요.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혀에 이상이 있는데도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특히 2주 이상 지속되는 궤양, 검은 점, 보라색 변색 등은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해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혀 클리너나 칫솔로 혀를 너무 세게 닦는 것입니다. 혀는 매우 연약한 조직이라 세게 문지르면 상처가 나고 출혈이 생길 수 있어요. 부드럽게 쓸어내리듯이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2번 정도면 충분하고 너무 자주 닦을 필요는 없어요. 셋째, 혀 색깔 변화를 음식 탓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커피나 와인, 카레 같은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혀 색깔이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치를 해도 색깔이 변하지 않거나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넷째, 증상이 있는데도 병원 가기를 미루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별일 아닐 거라는 생각으로 병원 방문을 미루시면 안 돼요. 작은 증상도 방치하면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이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워져요. 다섯째, 가족의 건강 변화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의 혀 색깔이나 입 냄새의 변화가 있다면 꼭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하세요. 본인은 잘 모르는 변화를 가족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족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혀는 건강의 거울이에요. 매일 아침 10초만 투자해서 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큰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고 특히 위험 신호가 있으시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몇 달 후 이정숙 할머니가 외래로 오셨을 때 이를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심근경색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로 혀를 확인하시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혀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혀 색깔 변화를 무시하지 않고 병원에 왔다면 이렇게 큰 수술까지 받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경로당에 가시면 친구분들에게 혀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함께 확인해 보신다고 합니다. 덕분에 경로당 회원 중 한 분이 혀에 생긴 궤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셨다고 해요. 할머니의 며느리인 김민정 씨도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이제는 가족 모두가 매일 아침 혀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초등학생 손자까지도 양치 후 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이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된 셈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로 혀 확인하기, 혀 클리너로 혀 닦기, 충분한 물 마시기, 균형 잡힌 식사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아침을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혀를 확인해 보셨는지, 특별한 변화를 발견하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